자,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이제 집안 환경도 꽤 중요하죠. 우선 치매 환자 낙상하지 않도록, 미끄러지지 않도록 예.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. 네네. 그 걸음걸이 자체가 좀 치매 진행되면서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걸음걸이가 좋은 상태다 하더라도 주무시다가 깼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좀 졸릴 때 뭐한 것 이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몸의 어떤 균형이나 조화 이런 것들도 깨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소뿐만 아니라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실 때 낙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경로를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화장실까지 가는 경로에 문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, 그 다음에 이렇게 가구에 무슨 다리 같은 게 이렇게 삐져나온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. 밤에 그 현관 같은 걸로 또는 뭐 야광 이런 걸로 화장실까지 가는 경로를 표시한다든지 또 화장실까지 가는 경로에는 벽에 이렇게 붙잡는 봉을 설치한다는 거, 이런 것들은 아주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. 화장실이 굉장히 미끄러우면 네. 저도 얼마 전 넘어져서 크게 아이고, 다칠 뻔했는데 예. 진짜 큰일 나잖아요. 네, 큰일 나죠. 화장실 환경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죠. 화장실이 이제 넓은 데가 많지 않아서, 그리고 밑에 딱딱한 돌들이고 그래서 화장실 넘어지면 분명히 머리를 어디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어서 화장실에서 낙상 절대 안 일어나게 이제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장실이 습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타일로 깔려 있고, 그런데 그거를 건식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설령 그 하수구 물 내려가는 걸 막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맨발로 들어가게끔 양말 신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꾸고, 이 마루와 화장실의 문턱도 없애서 그냥 똑같은 높이에서 화장실에 들어가게끔, 그래서 똑같은 높이의 마루가 연장되는 방식으로 화장실을 바꿔서 문 열고 화장실에 그냥 들어가듯이 이렇게 바꿔야 되죠. 그 욕실에서 혹시 샤워하거나 이럴 때 물이 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고요.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더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욕실 턱도 넘어서고 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없애고 앉아서 이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화장실에서의 환경은 일단 턱을 없애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하고, 뾰족한 라디에이터 같은 것들이 넘어졌을 때 이제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어서 그런데 위에는 뭐 다른 스펀지를 이렇게 감싸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의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. 화장실 제일 중요하고, 네. 그 다음에 어르신 자다 깼을 때 화장실까지 가는 경로 굉장히 중요한데, 그 밖에도 집안 환경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? 뭐 디지털 시계 같은 걸 좀 놔라, 그렇죠.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. 예. 뭐 이 치매의 어떤 단계나 중증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창문 같은 것들은 개방감 있게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잘 해놓는 게 좋고요. 낮에는 확실히 빛이 들어와서 확실히 낮이고, 밤에는 확실히 어둡고, 이렇게 좀 잘 주무시고 이런 게 이제 좋고, 물론 야간 조명 등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, 또 하나는 이 하루의 낮과 밤도 중요한데 시간 개념이 중요하거든요. 지금쯤이 오전 10시쯤인지 해는 똑같이 떠 있지만 오후 4시인지 이런 감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계가 잘 있어야 되는데, 시계 보는 기능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기능이라서 약간 진행된 분들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계 큰 거, 네. 우리가 뭐 이런 스튜디오에 쓰는 것처럼 큰 걸 놔줘서 뭐 7시 41분, 오전 오후가 좀 표시되는 거가 있다면 더 좋겠죠. 네,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달력도 이렇게 30일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있는 것보다는 큰 글씨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, 너무 진행되신 경우에는 거울이 아무 데나 있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. 복도에다가 이제 거울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타인으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울은 좀 가리고 치우고 이런 게 좋겠죠.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환경을 바꿔도 뭐 치매 환자가 좀 낯설어 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낯설어 한다는 것들이 적응되면 문제가 없는데, 적응이 된다는 것은 낯선 환경에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. 근데 치매 환자들이 학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낯선 게 내일도 똑같이 낯설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낯선 게 반복돼서 낯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어느 날 갑자기 환경 개선 공사 이렇게 해서 막 모든 걸 바꾸지 말고, 오늘은 뭐 야간에 뭐 지시등, 내일은 뭐 일주일 후에는 뭐 옆에 붙잡는 봉,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변해 가게 하는 게 좋고,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네. 그리고 이용하는 걸 좀 많이 하게끔 해서 습관화시키고. 보호자가 이제 가장 힘든 게 목욕시키는 겁니다. 네. 체력도 크고, 네네. 그다음 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호자 부담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목욕 이제 그 욕실에다가 모신 상태로 앉혀놓고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보호자들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은 그 욕실 탕이 없고 그냥 욕실에 의자가 좋은 의자가 좀 약간 넓은 의자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앉힌 상태에서 거기서 옷도 좀 이렇게 벗게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샤워를 시키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워낙에 애초에 욕실에 샤워를 안 들어가려 그래요. 그래서 좀 뭔가 그냥 플라스틱 의자 조그만 이런 게 아니라 안락한 좀 편안한 의자 같은 걸 마련해 놓고 목욕 전문 용품 같은 것들로 어르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약간 눕듯이 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막 옷부터 벗기려고 그러면 또 거부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좀 편안하게 안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서 손발을 먼저 좀 물을 좀 뿌린다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물에 익숙해지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셔야 될 거고요. 이것저것 다 협조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예를 들면은 특별히 초콜릿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 초콜릿을 그 의자에서 드시게 하면서 거기에서만 드시게끔 하면서 자꾸 이제 거기에 더 익숙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쓸 수 있고 가족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목욕해라 말아 하다 싸우게 되면 좀 전문적으로 목욕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런 지역사회 서비스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